토목 신규 공무원 필수 지식, 선배가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토목직 신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첫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딱딱한 이론 대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사례 중심으로 편하게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행정, 설계, 감독관리 이 세 가지 축이 핵심이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행정 분야, 법과 민원의 해결사, 법과 제도의 이해. 공무원 업무의 첫 단추는 법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돈 문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은 우리 사업의 발주, 계약, 그리고 검수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하나하나를 법에 따라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다음은 기술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우리가 현장의 설계, 감리, 시공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을 알아야 기술적인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의 최우선 책임입니다. 현장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들이 우리의 관리 의무를 따져 묻게 되죠. 안전은 곧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정문서 작성 및 사업비 구조. 공문서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보고문, 협조요청, 민원회신 등 목적에 맞는 공문서 체계를 익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지는 돈, 회계와 사업비 구조,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매칭되어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산 집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업비가 꼬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민원 대응, 사례 포함. 토목직은 민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든 하천 정비를 하든 주민 불편은 항상 발생하죠. 민원은 항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명확한 조치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황. 땡땡 신축 교량 공사 현장 때문에 인근 주민께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당장 공사를 멈추라고 항의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응 스크립트. 먼저 소음으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 현재 발생 소음은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주거지역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법적 근거. 저희가 지금 바로 소음 측정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 확인,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초과했다면 조치안 제시, 즉시 시공사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소음이 큰 장비 사용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측정 결과와 조치 내용은 오후 2시까지 꼭 다시 연락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일단 안심하게 됩니다. 2번, 설계 분야,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도면 읽기 기본. 도면은 현장의 설계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평면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웁니다. 도로의 중심선, 구조물의 배치, 하천 계획선 등을 확인하며 주변과의 간섭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종단도는 도로를 세로로 잘라 옆에서 본 모습이죠. 절토와 성토 구간, 그리고 종단 기울기가 차량 주행에 안전한지, 물 빠짐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횡단로는 도로를 가로로 싹둑 잘라서 본 단면입니다. 도로폭, 배수로 위치, 옹벽이나 사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도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물 이해. 토목직이라면 주요 구조물의 기본 원리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략은 하중을 지탱하는 교대와 교각, 그리고 상부 구조의 형식이 현장 지형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옹벽은 흙을 막아주는 구조물인데 중력식과 보강토식 등 종류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타입이 집안 조건과 높이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수 시절은 토목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수관의 경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기능이 마비되죠. 배수 계획은 곧 내구성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검토 포인트. 우리는 설계 도면이 넘어왔을 때 이걸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비 대비 적정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공법이 적용되어 예상을 낭비하지 않는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현장 지형, 지질 조건과의 부합성.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현장 지반이 연약한데 무리하게 구조물을 올리면 안 되죠. 지반 조사 결과를 설계와 비교해서 현실 적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바로 안전유지입니다. 특히 옹벽이나 사면의 안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나중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율 계산서를 꼭 확인해서 법적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3번, 감독 및 현장 관리, 품질과 안전을 내 손으로. 측량 및 검측 기초. 감독관은 현장의 기준점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토탈 스테이션으로 좌표, 거리,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GNSS, RTK GPS 장비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좌표를 확인해서 시공이 선례대로 되는지 검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을 활용해서 넓은 지역의 토공령을 산출하거나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도 있어요. 검측 기본 항목, 사례 포함. 현장 품질 관리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공종의 검측에서 판가름 납니다. 철근 검측은 배근 간격, 피복 두께, 정착 길이가 핵심입니다. 특히 피복 두께가 부족하면 철근이 쉽게 녹슬어서 구조물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콘크리트는 배합비, 슬럼프, 유동성 측정, 그리고 공시체 채취를 통해 최종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스팔트는 다짐도와 두께가 중요합니다. 다짐이 부족하면 도로가 금방 주저앉아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시 사례 하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을 잡아봅시다. 상황.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직전 검측을 나갔는데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할 간격재가 일부 빠져있고 철근 간격도 도면보다 좁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구조물의 내구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자, 대응 스크립트. 시공사 관계자분, 잠깐만요. 문제인식. 지금 철근 배근 상태를 보니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간격재가 누락되었으며 일부 철근 간격이 도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구조물의 내구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좋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 상태로는 타설을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즉시 누락된 스페이서를 설치하고 기준 간격을 벗어난 철근을 재시공해서 피복 두께 50mm 이상 확보하십시오. 재검측 전까지 타설 중지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품질이 확보됩니다. 그렇죠? 안전관리 필수 확인. 안전관리는 여러분의 책임 중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가설시설의 안정성을 꼭 확인하세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임시구조물은 설치 기준에 맞는지, 재료는 적정한지 매일 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구역 출입 통제와 안전표지판 설치는 기본이죠. 특히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상조건에 따른 공사 중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호우, 강풍 같은 악천후에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과감하게 공사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이 토목집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